안녕하세요. 백일학교 선혜입니다. 작성할 때는 몰랐는데 들으니까 굉장히 거창하네요. 그냥 살았는데요. 아까 전에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제 설명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곱씹어가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100일간의 통찰 내용을 잘 한번 풀어서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이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인생에서 핵심이 되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요. 또 이 질문을 통해서 백일학교에도 입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히 제가 생각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는 생활을 했지만 어떤 분명한 느낌은 못 얻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백일학교 내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내내 탐구를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부한 과정을 3가지 이야기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심영님께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백일학교 생활은 매일 주제를 품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사는 것은 산책을 하고 밥을 해 먹고 밭일을 하고 이런 것이지만 매일매일 주제를 품으면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통한 통찰들이 매일매일 일어났고 그것이 굉장한 깊이로 매일간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저의 주제는 지금 나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에 깨어있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백일학교의 가장 큰 도구는 지금 느낌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거에 빠져있는 느낌이 들면 항상 주변인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느낌은? 그러면 그 즉시 어떤 빠져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의 느낌으로 돌아와서 탐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제가 백일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새롭고 신선하고 즐겁고 모든 것을 잊고 이 생활에 완전 만족해서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가치 있고 대단한 것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느낌이 왜 들었나 보니까 제가 전에 마음 공부했던 곳에서는 홍보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홍보팀에서도 일을 한 3, 4년 했기 때문에 여기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기준이 발동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선생님께 어느 날 저녁 모임 때 당돌하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가치 있고 대단한 것이 있는데 왜 더 적극적으로 알리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것을 하는 놈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당연히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알리는 거였죠. 근데 맨 처음엔 알아듣지 못하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했구나 라는 것이 와닿았어요. 이 당시에 선생님께서 그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알리는 내가 한다는 것을 설명하셨던 것이지만 제가 내가 있구나 라는 울림은 제가 과거에 어떤 큰 가치, 이전에 공부했던 것이 제가 영적 성장, 완성, 그런 깨달음을 추구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에 기여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근데 그때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나를 넘어서 어떤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로부터의 자유롭다라는 거가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그놈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니까 그놈이 있었구나가 와닿았어요. 결국에 저는 자유롭다고 했지만 그
어떤 가치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나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강하진 않았지만 어떤 뭐랄까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 열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떤 평행선을 가고 있다는 느낌? 그냥 살피고 그냥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 정도 기준으로서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니 아 내가 과거에 그렇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놈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내가 있었구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나에 대한 탐구는 없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성장하고자 하고 성장하려는 내가 사실 성장한다고 생각했었지 그것이 탐구 대상으로는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현상이라는 것, 그것 또한 탐구 대상이라는 것을 백일학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언뜻 선생님의 질문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침 산책을 하면서 겪은 일인데요. 새 신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흙이 묻었었어요. 성재님이랑 아침 산책을 하다가 느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야기에 몰입한 나머지 물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밟았는데 이렇게 진흙이 묻었습니다. 순간 제 신발은 검은색이었는데 강한 밀침과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지저분한데 닦아야 되는데 귀찮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었고요. 그것을 보시더니 성진님께서 백일학교의 귀한 도구인 지금 느낌은? 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좀 지저분한데요. 안 좋은 느낌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성진님께서 그것을 그런 느낌 없이 한번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봤죠. 안 사라집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생각으로 이건 지저분하지 않다 라고 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또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진님께서 그럼 다시 감지로 한번 봐보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감지라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사물을 보면 사물의 경계를 그리고 그 경계 그린 그 대상을 이름과 생각 없이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감지로 바라보니까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탁 제가 발견한 것은 내가 이것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그러한 알미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신발이라는 것에 대한 제가 알과 믿음이 있었겠죠. 이건 신발이야. 그리고 물 웅덩이에 진흙이 묻었을 때 이건 진흙이야. 그리고 이 신발과 진흙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것은 뭐에 묻었어. 지저분해. 이걸 지우는 거는 조금 힘든 일이야 라는 그런 안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제외하고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발견한 이날의 핵심은 현상 그 자체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저분하다, 뭐가 묻었다, 그것이 진흙이라는 나의 생각과 알미 있는 것이지 그것을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나무가 본인이 나무라는 것을 알까요? 풀잎이 본인이 풀다는 것을 알까요? 다 사람의 개념으로 그것이 그러하다고 믿고 규정 지어 놨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알미고 개념이라는 것을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깨어있기를 백일학교에 있는 동안 깨어있기 기초심화를 전 2번씩 받았습니다. 깨어있기 기초를 처음 했을 때는 백일학교 들어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되는 때였어서 그냥 즐겁게 받았었는데 두 번째 받을 때는 굉장히 진지했었습니다.
깨알기 기초를 받기 얼마 전에 도건님이 백일학교로 이제 들어와서 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 도건님이 백일학교 동안에 공부하면서 감지를 통해서 느낌의 세상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감지가 어렵지 않았는데, 나는 감지를 했는데, 근데 느낌의 세상에 무너지는 느낌은 나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그렇다면 내가 뭔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완전 분명해져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깨알기 기초를 다시 받았을 때는 완전 진지하게 몰입해서 계속 강의를 들었습니다. 깨알기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연습을 계속 하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습을 하면서 느낌들이 굉장히 섬세해져 가고, 시간도 뭐 보는 것도 다 내 느낌이구나,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현상이구나가 조금씩 선명해졌는데, 근데 감지에 대해서는 감이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탁 오는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답답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을 때 프로그램 내에 침묵의 바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침묵의 바탕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침묵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 느낌, 어떤 그런 주의들, 의식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제 몸 수행을 하면서 명상도 조금 했고, 또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집중해서 뇌파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침묵의 바탕이 아주 깊게 들어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바탕으로 들어가서 한 30분가량 느낌과 생각, 이미지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주체, 의도, 방향성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걸 보니 내가 하는 생각이란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무의식적인 데이터가 외부 현상과 반응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가 와닿았었습니다. 그렇게 깊게 한 30분간 그 침묵의 바탕으로 있다가 또 성진님의 안내에 따라서 외부의식으로 나왔습니다. 외부의식으로 나온 순간 의식이 딱 차려지면서 분명 내가 침묵의 바탕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탐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엄청 답답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침묵의 바탕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 느낌이 사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분명히 나였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100일 동안 공부하면서 이것도 현상이구나, 이것도 느낌이구나, 이런 것이었지만, 그것을 하는 나도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느낌이었다는 것을 그날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왔고, 그렇게 그 경험이 있고 난 후로 약간 멍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결국엔 모든 것이 현상이구나, 이렇게 현상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나도 현상이구나, 이것이 다가왔었습니다. 다시 처음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 거창했죠. 사람은 왜 사는가? 그런 질문을 하던, 그렇게 강렬하게 탐구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나도 하나의 현상이란 것을 발견한 이후에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랬던 것이죠. 그 질문도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답이 어떤 답이든지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떠한 답을 내리든 그것은 본질 그 자체를 나타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또 존재는 결코 생각에 묶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100일 공부 기간 동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다 정리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은 한동안 저에게 되게 혼란스러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곧 조건 없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그 행위에 이유가 붙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감을 때도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고 나서 뭔가 아침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들이 뭔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는데 더 이상 그게 그렇지가 않게 된 것이었죠. 그냥 그 순간 그걸로써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걸로써 충분하더라고요. 그것 이상 어떤 것을 추구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거로부터 그 현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제가 백일학교 기간 동안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끝인데요. 깨알있게 공부를 하면 주체와 대상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와 대상은 동시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멀리서 다 마음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열심히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백일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백일학교 선회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했다면 결코 없었을 발견과 성장이었을 것입니다. 안내를 해주신 원인 선생님 그리고 성진님, 함께해서 큰 기쁨이 된 신영님, 도건님, 그리고 이 자리는 없지만 한 달간 같이 했던 라마님, 지금 사업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라마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노인의 분들, 그리고 먼 길 찾아와준 오랜 도반들 감사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